국내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일본행 비행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깝고 손님 많은 일본행 비행기는 마을버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작은 도시 곳곳까지 취항했었죠. 하지만 한 달 사이에 풍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핵심인 양대 국적 항공사의 인천발 노선까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이후에 일본 주요 노선에 투입했던 대형 비행기를 작은 기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선에 따라 좌석이 지금의 절반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제 일본 대신에 대만,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주요 노선에 투입한 여객기입니다. A330 기종인데 승객 29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부터 이 비행기 대신 다른 기종이 투입됩니다. 170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좌석이 줄어드는 건 인천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노선입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던 대표적인 일본 관광지들입니다. 일본 노선 예약 감소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부터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 노선의 기종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9월 이후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입니다. 이미 계획은 마련됐고 언제 시행할지 예약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삿포로행 노선의 운항을 9월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행의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도 빠르게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티웨이와 이스타항공은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의 운항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취항을 늘릴 계획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는 곳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산해 5분이면 발권 창구에 도착합니다. 이번엔 대만행 창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여행객들이 몰려서 40분이 걸려서야 탑승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안 가겠다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입니다. 일본에 갈까 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대만으로 가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불매운동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가는 게 좀 불편해졌어요. 한 온라인 업체에선 일본행 항공권 판매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싱가포르, 대만처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대신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건수도 1년 전에 2배가 훌쩍 넘습니다. 9월부터 일본행 항공 노선이 크게 줄어들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그동안에 우리의 불매운동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각각이었고 그중에는 앞뒤 안 맞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긴장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맥주, 유니클로, 일본 여행까지 한국의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상품의 한국 내 매출 감소율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불매운동이 단기간에 끝났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줄 것을 우려해서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이면에 한일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불매운동과 민간교류 취소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NHK도 일본 기후연과 교류하던 창원의 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방문을 취소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치 갈등에 두 나라 아이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책임인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을 예측할 한국 관련 전문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他の国ではない日本から力でねじ伏せられるっていうか、韓国の人々にとって何を意味するのか、日本政府はもうちょっときちっと考えて今回の措置というのを取るべき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JTBC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미국의 작가 펄 버그는 한국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해방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까지 써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작품 살아있는 갈대에서 갈대란 등장인물의 별칭이자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담은 주제어였습니다. 즉 갈대란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저항했던 마치 시인 김수영이 이야기한 그 풀과도 같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에 영국의 기자 맥켄지가 바라본 한국 역시 참담하고 비극적이었으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1907년 산속 깊은 곳에 숨은 의병들의 본거지를 찾아간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죠.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맥켄지가 세상에 알린 조선인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떼와 같다. 일본인의 눈에 한국의 의병이란 밟아도 일어나니 마치 파리떼와도 같이 지긋지긋하였을 것입니다. 이른바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 병합됐고 왕과 대신들이 나서서 국권을 넘겨주었는데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저항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한국인의 기질을 도통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항에서 시작된 일본행 편 비행 축소가 결국 인천공항까지 옮겨왔다고 하죠. 누가 부추기거나 강요한 적이 없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짐짓 아무 일 아니란 듯 보고 있던 일본의 매체들도 이쯤에 와선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텅 빈 일본 의류 매장의 주차장과 편의점의 일본 맥주 코너, 그리고 일본행 비행기. 여의도의 요란한 설전과는 상관없는 살아있는 갈대들의 소리 없는 그러나 묵직한 전쟁.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